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방송 주식대학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분간 여러분들과 함께할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전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주가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또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지금부터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식대학에서는요, 여러분들께 테마주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걸맞는 테마 2가지 강의를 진행해 주시고 그 안에서도 족집게 종목 2가지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테마를 살펴봐야 하는지부터 그 안에서 어떤 족집게 종목을 만나보면 좋을지까지 모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방송 종목명 그리고 전략까지 방송 후에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식대학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주 오늘장에서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를 정말 저점에서 공략 주시면서 30% 가까운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공략 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갔을 때 정말 최저점 부근에서 잡아주시면서 29.6%의 상승률 단기간 안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공개까지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반도체주 안에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쪽집게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주식대학에서 꾸준하게 원전주를 소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인데요. BHI라는 종목 소개해 주시고 11%의 상승률 굉장히 단기간 안에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원전 쪽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8월 8일 족집게 종목이었고요. 공략 주신 이후로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라는 방산 기업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7월 25일 생방송에서 공략 주시고 방송 중에 깜짝 공개까지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방산 쪽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짚어주시면서 방산주 안에서도 이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 소개해 주셨는데요. 현재 16.6%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방산주 안에서도 아직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방송 이후 흐름을 보시면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주가가 횡보세를 나타내다가 전문가님이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16.6%의 상승률 역시나 굉장히 단기간 안에 챙겨갈 수 있었다는 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산업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한전산업 역시나 원전주죠.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원전 쪽을 집중해서 공략 주시면서 역시나 꾸준하게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전산업 방송 공개 이후 36%의 상승률 달성을 했는데요. 계절적인 테마를 봤을 때도 지금은 원전, 그 안에서도 한전산업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공략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원전주 안에서도 이 한전산업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6월 27일 생방송에서 깜짝 공개를 해주신 종목입니다. 공개 이후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36%의 상승률까지 달성을 한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테마 집중해 주시면서 공략을 주셨던 종목입니다. 6월 중순쯤에 소개해 주시고 역시나 방송에서 깜짝 공개를 해 주신 종목인데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6% 단기간 안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원전 쪽 집중 공략 주시면서 다양한 종목들로 상승 가져가고 있고요. 다른 테마들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강의와 함께 족집게 종목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 꼭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주 강의부터 족집게 종목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알려드리면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대학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학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학 이윤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목요일마다 점심시간에 여러분들께 테마주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주식대학의 교수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극명하게 갈린 섹터도 있고 시장은 또 가라앉고 있고 이렇게 정신없는 시장에서 나는 어딜 봐야 하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는 분들, 여러분들께 어떻게 우리 시장을 접근하고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시장 자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일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시장일수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테마주 교육부터 그 안에 족집게 종목까지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호 교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네. 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적 자체는 좋게 나와서 네. 저는 좀 기대를 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또 굉장히 내려가더라고요. 거의 뭐 8% 이상이 빠졌어요.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전에 엔비디아가 살짝 조정이 오거나 주춤할 때는 다들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다들 지금 살 때다, 담을 때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없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계속해서 거의 뭐 주입식 교육하듯이 중고등학교 주입식 교육하듯이 네. 그렇게 인터넷에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상 오픈해 보니까 어때요? 실적은 괜찮았죠. 실적이 괜찮았어요. 근데 네. 주가가 어때요? 왜 이런 걸까요? 왜 이런 건지 모르겠죠. 네. 이게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어. 오히려 좋게 발표될 수도 있어라는 약간 뒷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기만의 생각. 그런 것들로 이제 차츰차츰 조금씩 보이지 않는 샤이 기대감. 그런 샤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쭉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해소가 됐잖아요. 네. 이제 기대감이 해소가 된 건가요? 이래 보이지 않는 샤이 기대감이 해소가 되면서 차익 매물을 뱉어내면서 8%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 반도체주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반도체주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뭐 주가 자리가 나쁘다던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좀 가라앉았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몇 퍼센트가 빠지든 얘네가 갑자기 사업을 접고 철수를 할까요? 아니면 뭐 갑자기 얘네가 부도 발표를 할까요? 아니란 말이야. 얘네들은 어쨌든 시장 파이를 더 먹기 위해서 뭐라도 더 하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런 기업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3%, 5% 빠졌어요.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물론 마음은 쓰린 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한 명의 투자자니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투자를 실패로 향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자체는 잘 나왔지만 주가가 하락하면서 오늘 반도체주들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가 6%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반도체주 하락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반도체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오늘 상승을 보이고 있는 테마도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또 이렇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2차 전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6.3%, 네. 삼성 SDI가 5% 넘게 오르고 있는데 네네. 2차 전지 쪽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섹터가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 오늘 갈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급이 몰린 건가요? 수급이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수급이 왜 몰렸을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일지 아니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좀 이 지지율이 높아져서인지 그 두 네. 가지도 물론 영향이 큽니다. 오. 큰데 네. 사실 우리 보면요. 그동안에 엔비디아 주가 어땠어요? 계속 올라갔죠.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주들도 뭐 실적도 좋아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계속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2차 전지 한번 봅시다. 자, 에코프로 작년에 뭐 100만 원 이상 찍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2차 계속 전지주들 빠졌죠. 계속 빠졌어요. 네. 근데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동안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한 그리고 시장을 지금 이렇게 먹어가고 있는 그런 전기차 사업을 하루 안에 접을까요? 더 늘린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더 늘린다고 발표했고 오히려 북미나 뭐 이런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뭐 2자릿수까지 증가를 했다 이런 호재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자 한번 차트 간단하게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조정 달마다 조정 반등 나오는 척하다가 조정 그리고 삼성 SDI도 비슷한 흐름. 뭐 세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요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시장,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눌려 있는 이 우리나라 국가의 주요 산업 섹터가 주요 산업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정리하자면 그동안 기대감이 올라갔던 반도체주는 이제 결정적인 뭔가 이슈가 해소되고 나서 차익 매물 뱉어내고 그리고 이런 이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전기차 포비하다 뭐 그리고 리튬 가격 하락이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쭉 하락을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이 돌면서 저평가 상태에서 올라오는 상태인 거고 요런 상태라고 보시면 그냥 쉬울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슈 함께 살펴보셨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주목해야 할 증시 일정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전문가님. 참 재밌습니다, 이게 또. 왠 줄 알아요? 왜요? 보통 이제 미국 증시 일정이라고 하면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좀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 화, 수는 크게 주목할 만한 그러니까 뭐 기업 실적 발표 이런 거 제외하고 네. 증시 캘린더에 그렇게 막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런 건 없었어요. 사실. 그런가요? 근데 네. 오늘 밤에 네.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세 가지나 있습니다. 오늘 밤이요? 네. 지금 오. 엔비디아 실적이고 엔비디아 뭐 8% 빠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가요? 네, 지금 우리는
유동성이 더 공급이 돼야 뭔가 지수가 올라오든 뭘 올라오든 하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유동성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 미국의 달러 유동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미국 증시 일정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 주 이제 주목해야 될 증시 일정이 있는데 뭐 화면에서는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맨 위에 왼쪽 이제 캘린더에 맨 위에 빨간색 네모칸 쳐놓은 게 이제 기업 실적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빨간 칸을 이렇게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 엔비디아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하락은 했지만 어쨌든 시장이 계속해서 좋다, 산업 시황이 계속해서 좋다라는 거는 딱 증명해 준 거예요. 그렇죠. 미래가 좋다. 기업 실적으로 뭘 볼 수 있냐면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미국의, 제가 이제 딱 써놨죠. 미국의 경기 상황을 대변한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이 어떤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딱 했을 때, 9월에 금리 인하 했을 때 요 약간 경제가 좀 올라올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판단 지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또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캘린더에 여기 이제 초록색 칸 보시면 GDP와 GDP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요게 왜 중요할까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GDP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국가에서 이제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 이 생산력을 이제 판단하는 지표인데, 이 GDP가 낮게 나오면요, 미래 국가 성장률이 굉장히 저조할 거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자, 오늘 그런 증시 캘린더에서 이 GDP가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시장이 이 미래의 미국의 경제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미국 시장이든 뭐 글로벌 증시든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가 될까 말까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바닥에 깔아놓고 가정을 하고 지금 시장이 투자를 하는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GDP가 낮게 나온다. 그러면 물가가 굉장히 물가가 아니라 이런 이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금리 인하를 해도 안 풀릴 것 같다라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공포감에 증시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거를 잘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여기 GDP 물가 지수가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물가예요. 자, 우리 그 금리 인하를 어떤 거에 딱 맞춰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예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 이 GDP 물가 지수가 아까 GDP와는 다르게 만약에 시장 예상치에 비해 높게 나온다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가 조금 주춤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퍼지면서 시장을 누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GDP는 미국의 경기 상황, 이제 미래 경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 GDP는 높게 나올수록 지금 시장이 좋고요. GDP 물가 지수는 낮게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봐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요거 있죠. 요거는 사실 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가예요. 사실 이것만큼 시장의 평가가 갈라지는 지표가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얘가 시장 예상치에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가 안 될 거야라는 시장의 이제 공포가 시장에 딱 팽배해지면서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될 거라는 패닉에 약간 시장이 눌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빠지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고용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러니까 미국 미래 경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요 지표 세 가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포인트에 맞춰서 미국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한층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시장을 분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번 주 주목하셔야 되는 증시 일정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밤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밤 기업 실적과 GDP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까지 발표가 9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시장 전략들,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오늘의 강의 섹터로 넘어갈까 합니다. 오늘도 테마를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첫 번째 강의 테마 어떤 걸까요? 방산이에요. 방산이요. 왜 봐야 될까, 방산을? 방산은 사실 꾸준하게 또 올랐다가 네. 잠시 또 소외됐었다가 다시 또 주목받다가 반복하는 섹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 해줬어요. 그런가요? 네, 굉장히 좋은 말 해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 방산업계가 진짜로 이 산업 분위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지 산업 분위기는 올라가는데 우상향 하는데 이제 주가만 요렇게 움직이는지 네. 요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어때요? 사실 산업 자체는 꾸준하게 좋다고 들었어요. 꾸준하게 좋다 못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네. 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 국방 쪽에서 이 방위 쪽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이제 방산 기업들의 이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방산을 왜 봐야 하는지. 자, 먼저 참 오래 갑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더 심화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얘네가 이제 처음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일주일 안에 러시아가 이길 거다, 2주일 안에 러시아가 이길 거다, 한 달 안에 끝날 거다 말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 전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이 좀 이렇게 지켜준다 뭐 요런 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그걸 좀 믿은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 전쟁이 나기 전에. 근데 그걸 너무 믿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 방산이라든지 요런 국방 체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게 사실이겠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확 하고 신경 쓰지 않았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쟁이 터졌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국가와 전쟁이 터졌다라는 거는 미국을 정말 국제 경찰로서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글로벌적인 이슈를 나왔습니다. 사실 이걸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각자 도생으로 해야 되나? 각자 도생은 아니지만 각자 도생을 대비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글로벌에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각 국마다 값싸고 좋은 무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점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혈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들도 그렇고 다른 해외 방산 기업들도 그렇고 앞으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다. 자,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약간 이 하마스랑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이 그 한동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뭐 이제 종전한다, 휴전한다 얘기가 몇 달 전만 해도 맞아요. 그래서 막 우크라이나 관련주 네, 막 올라갔잖아요. 재건주도 올라가고 네, 재건주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중동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휴전한다, 뭐 한다 얘기가 네. 조금씩 나오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분위기가 근데 반전이 됐어요. 또 꾸준하게 이 휴전 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확 반영이 됐다가 네. 뭔가 다시 요게 사그라들었다가. 스며들었다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결별된다는 거는요. 이거는 사실 이 전쟁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수혜를 받는 업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이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런 이제 국제적인 뭐 이런 전쟁 이슈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어때요? 지금 북한과 지금 왔다 갔다 뭐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예, 약간 그런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런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방산 관련 섹터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횡보하면서 좀 이렇게 간다고 해도 요런 것들 좀 놓치지 말고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테마는 바로 방산이었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꾸준하게 또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로 이 종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렬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장기화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방산 테마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산 테마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족집게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산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족집게 종목 제공되니까요. 오늘의 종목으로 다음 주 시장에서 상승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선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네.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동안 또 굉장히 핫했었죠. 그때 어떤 섹터가 올라갔습니까? 방산이랑 암호화폐 쪽이요. 왜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냐고요?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 올라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 올라갔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국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자국 보호를 좀 더 집중을 할 경우에 국제 질서에 대한 그런 이제 비용이 국제 질서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상 우리나라만 해도 봐요. 뭐 국방비 부담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이게 각 국마다 우리가 이제 군사력을 확충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라든지 방산이 좀 이렇게 주목을 받는 모습 보이는데 이제 9월 10일에 또 이 TV 토론이 있습니다. 대선 TV 토론. 네. 예, 이 일정 전후로요. 트럼프 관련주들과 해리스 관련주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해리스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지 않나요? 이게 계속해서 쭉 가는 게 아니라요. 이게 뭔가 한 가지 이슈가 있으면 네. 굉장히 한 번에 쭉 가는 게 이 미국의 테마예요, 사실. 예.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트럼프 뭐 한 게 있나요? 굉장히 조용하게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뭔가 큰 한방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10일에. 그게 바로 이 토론회인가요? 네. 아마 이때 좀 요 때를 기점으로 이제 트럼프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도 잘 이제 체크하셔서 하면 좋겠지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단의 QR 코드 통해서 이제 정보통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9월 10일 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TV 토론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과 관련해서도 이 방산 쪽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방산 쪽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의 공략주, 족집게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지금 빠르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방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트럼프 트레이드 대표적인 수혜 섹터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방산과 암호화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암호화폐는 뭐 우리가 전에도 다뤘었으니까 빼놓고 방산 볼게요. 방산 이렇게 뭐 빅4를 비롯해가지고 중소형주까지 굉장히 포진이 다양합니다. 자, 요것 중에서 딱 세 가지만 좀 추려서 좀 보도록 하면요. 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일단 볼 수가 없지만 일단 지금 방산 관련된 이 섹터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그렇죠. 사실 최근만 하더라도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이런 좀
대형 기업들은 음. 크게 또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죠? 최근에는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자, 이게 우리 약간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이게 관심을 그동안에 내가 이게 좀 시장에 관심이 꺼진 것 같아가지고 나도 같이 관심을 꺼. 아, 그런데 얼마 후면 어때요? 얘가 올라가.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번 하나하나 좀 그 차트를 좀 볼 건데요. 네. 예. 우선 음, 최근에 이렇게 많은 방산주들 후보군들이 있는데 음. 방산주가 그동안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쵸. 지금 전문가님께서 여러 가지 후보를 가져오셨는데 음. 여기 보니까 좀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도 있고 시총이 조금 낮은 기업들도 있어요.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쪽집게 종목은 어느 정도 시총이 있는 종목인지 이러한 점이 또 궁금합니다. 한번 시총은 보면서 일단,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시총 같은 경우는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지만 네. 굉장히 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아, 중소형주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방산 자체가 약간 보면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갔나 싶은 차트를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자, 요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아까 이제 못 띄웠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제가 공략을 드린 이후에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차익 매물 한번 뚝 뱉어냈죠. 네. 죽었나? 다시 공략할 때 아닌가요? 죽은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로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상향 꾸준하게 그리다가 지금 여기서 요렇게 높은 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매물대 싸우면서 시장이 관심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빅텍 같은 경우도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큰 상승을 보이긴 하지만 크게 우상향 추세로는 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향 추세도 아니에요. 하방 지지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 방산주는 볼만한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 세 가지 기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선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빅텍 세 가지 차트를 보여주셨는데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략 주시고 16%의 상승률 가져간 종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주식 대학에서 방산주 안에서도 한국항공우주를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16% 가까운 상승률 이미 가져간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방산주로도 꾸준하게 상승률 가져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해주신 방산주 역시나 주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항공우주 나오고 있는데 방산 관련 이슈 짚어주시면서 7월 중순쯤에 소개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16.6% 상승률 달성을 하면서 방산주 안에서도 좋은 흐름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종목 저희 주식 대학에서 공략 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다면 방산주 한 종목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이윤호 전문가님의 쪽집게 종목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쪽집게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방산 섹터 안에서 네.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편하게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편하게 투자할 수 편하게, 있는 네. 그런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좀 시가총액이 높고 음.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답.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먼저 두 갈식으로 왜 봐야 되는지 볼게요. 자, 방산 관련 족집게 종목 해가지고 세 가지 이유를 좀 봤습니다. 이 족집게 종목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 영역이 정밀 유도 무기, 뭐 첨단 무기 체계 등등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문어 발식이 아니라요. 방산 쪽에서 여러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산 빅4 중 한 종목이에요. 굉장히 큰 힌트죠. 이건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10%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상향하는 방산 대장주 중에 눌림목 구간이 나온 회사예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와중에 눌림목이 나왔다.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삼성전자 쭉 올라갔다가 살짝 눌리면 어때요? 이때 들어가야 되나? 이러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사업 영역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좀 가져온 건데요. 자, 먼저 이 회사의 제품들, 뭐 이런 사업을 보면 유도무기도 만들고 있고, 뭐 감시정찰, 그리고 지휘통제통신, 그리고 무인화 드론까지 하고 있어요. 미래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요런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요런 방산 제품들에 대해서 어떻다? 시장을 점점 파일을 키워나갈 그런 기술력과 그런 제품들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거 제가 굳이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산 대장주면서 이제 연금공단의 지분이 있는 상태인데요. 위에 이제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그리고 우리가 전에 공략했던 한국항공우주가 있죠. 자, 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인데 아시는 분, 좀 아실 만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이것만 듣고는 사실 네 가지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인지는 눈치를 못 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 네 가지 기업 다 웬만하면 네, 방산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을 갖고 하고 있고, 있고, 방산 빅4 사업하고 있고. 기업이고, 응. 국민연금공단 지분 보유하고 있고. 네, 다 그렇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하냐? 그쵸. 네. 이걸 어떻게 하나요? 자, 어떻게 하냐? 뭐 네. 정보통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죠. 아.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네. 자, 근데 이제 한 번 더 이 맞추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TV 네. 보시면서 자, 그럼 한번 좀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면 딱 바로 알 수도 있어. 아, 그런가요? 네. 자, 먼저 지금 주가가요. 19만 4,500원입니다. 요거 오늘 기준 차트예요. 2024년 1월부터의 차트인데 자,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가 굉장히 고르게 저점을 갱신하고 있죠. 예, 굉장히 이쁘게 갱신을 하는 와중에 한 번 급등이 나왔을 때 꼭 한 번씩 쉬어가요. 그죠? 예, 한 번씩 급등을 했을 때 한 번씩 쉬어가는 구간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약간 더 하락이 나온 한 18만 한 5천 원. 18만 5천 원에서 19만 원 사이가 나온다면 충분히 공략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가? 내가 조금 겁이 많아. 좀 급해. 그러면 요 전고점, 여기 요 저항 구간 있죠. 네. 요 저항 구간, 즉 24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에서 매도 한번 하시면 된다. 근데 내가 강심장이야. 난 시간이 많아. 네. 오래 갖고 있을 거야. 이런 분들은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한 15% 정도 상승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다만 요거는 단타보다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요런 공략을 가지고 이 종목 팍스 정보통 통해서 가져가셔서 좀 해피한 그런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 테마 안에서도 한 가지 족집게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방산 빅4 기업 중 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방산 대장주 중에서 눌림목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차트적인 분석도 도와주셨는데 지금 오늘 일장에서 2% 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만 5천 원 선에서 공략 가능하다라고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방산 빅4 기업 중 어느 기업인지 눈치채셨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시는 족집게 종목, 방산기업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통신망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자세한 종목명 제시해드리고 가격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산기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이제 방송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네. 바로 두 번째 강의 섹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봐야죠. 자, 우리 두 번째 강의 섹터는 자동차예요. 자동차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너무 좋죠. 좋은데 좋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좋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바로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먼저 9월 미국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고용지표에 따라서 그냥 아까 제가 고용지표 아까 실업수당 네. 청구 건수가 중요하다 그랬죠. 8월 고용지표에 따라서 0.2%를 할지 0.5%를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앞서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이 잭슨홀 미팅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럼 자동차랑 금리 인하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서 봐야 되냐? 자, 우리 실생활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자동차 구매할 때 현금 일시불 딱 쏴가지고 구매합니까? 아, 아니죠. 아, 자동차 요새 3, 4천 원만 원은 너무 비싸요. 네, 다 줘야 사요. 네. 근데 그걸 딱 하고 낼 수 있는 게 내는 게 아니라 뭐 선수금 좀 내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머지 거를 뭐 한 3년 할부, 5년 할부로 하든지 이렇게 네. 결정을 하는데 이 할부는 공짜로 합니까?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이자가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한국의 기준금리는 또 재밌게 미국의 기준금리에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9월에 미국 금리 인하는 이런 소비 관련, 이런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큰 소비와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강세가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수혜 섹터가 자동차밖에 없느냐? 사실 대표적으로는 어. 제약바이오가 가장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제약바이오 돈을 많이 끌어다 써야 되니까. 네, 제약바이오, 어. 2차 전지, 뭐 암호화폐 이런 쪽이 또 이 기준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꼽히고 있는데 자동차는 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내려가면요. 자동차 소비는 자연스럽게 수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지금 돈을 좀 더 버는데 나 지금 타는 차보다 조금 더 좋은 차 탈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할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AI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미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좀 이제 건설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어떻습니까? 현금 딱 주고 구매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이게 다 뭐 빚을 내고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 대출 이자도 결국에 한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그에 더 나아가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간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의외인 게 하나 있어요. 은행. 오, 그러게요. 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인상한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올라갔던 섹터인데 그럼 금리 인하 때는 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 박리담회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네. 사람들이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많이 받아요? 높을 때 대출을 많이 받아요? 낮을 때 많이 받죠. 그러면 은행 고객이 금리가 낮을 때 많을까요? 높을 때 많을까요? 낮을 대출 때 고객이. 많겠죠. 그러면 은행의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요런 섹터들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요런 섹터들 중에서도 좀 보셔야 하는 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눌림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자동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강의 테마는 자동차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도 최근에 또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목해보기 좋은 테마가 바로 자동차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테마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자동차 족집게 종목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통신망 접속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시면 첫 번째 공략주와 두 번째 공략주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커져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럼 수혜 섹터가 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맞아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중에서도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요거는 네. 이제 참 공교롭게도 오늘 2차 전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오늘 네. 또 2차 전지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동차도 같이 올라가겠죠. 같이 올라가요. 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와 자동차는 지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자, 요 중에 요렇게 이제 띄워드릴 건데 자동차와 2차 전지를 여러분들께서 우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참 웃기게도 2차 전지가 오늘 올라가네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뭐 더 볼 수 있느냐? 뭐 충분히 더 볼 수 있다고도 봅니다. 오, 더 볼 네. 수 있는데 올라갈 때보다는 그래도 조정 나올 때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자, 그러면 우리는 2차 전지는 잠깐 건너뛰고 자동차 한번 보도록 하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뭐 한호시스템, HL만도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오늘의 족집게 종목도 요 중에 하나예요. 요거 다 봐도 좋아요. 근데 전부 다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요 중에서도 뭘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저평가가 얼마나 돼 있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들께 족집게 종목을 이 중에서 하나 딱 선별했으니까 박스 정보통 통해서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야 그리고 KG 모빌리티가 요새 굉장히 핫합니다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KG 모빌리티라는 회사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보셔도 좋은 그런 시장 분위기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수혜 섹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와 2차 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테마는 바로 자동차라고 합니다. 자동차 테마 안에서도 한 종목, 족집게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 테마 족집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쭉 볼게요. 네. 자, 먼저 이 자동차 관련 족집게 종목, 이 두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죠. 두 가지식으로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 자동차 차체를 제작하는,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실적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과하게 눌렸어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충분히 이런 자동차 섹터가 올라갈 만한 그런 시장에서 좀 볼 수가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업 영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테마주를 공략을 할 때 아무리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HTS만 보고 거래하지 말고 요런 회사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봐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다 보여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 귀찮잖아요. 자, 이 회사 자동차 차체 전문 회사예요. 여기 뒤에 이제 이 회사 명이 있는데 가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차체, 이런 문이라든지 뭐 본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이제 다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걸 이제 어디다가 공급하느냐도 문제잖아요. 주로 현대에 공급을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런 현대의 실적 상승이라든지 실적 상승 기대감에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라고 했는데 얼마나 저평가가 됐느냐. 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자, 여기 초록색 칸을 보면 여기 실적이 뭐 연 단위로 보면 2조가 넘어가요. 그렇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분기 단위로 봐도 5천억, 3천억, 4천억 어마무시합니다. 영업이익도 연 단위로 지금 1,700억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분기 단위로는 200억 그리고 최근엔 300억까지도 넘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참 재밌습니다. 시가총액이 1,600억이에요. 너무 낮아요. 낮아도 너무 낮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 칸 한번 볼게요. 여기 PBR이라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하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PBR이 높으면 고평가고 낮으면 저평가예요. 일보다 낮으면 굉장히 극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0.72입니다. 요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가 될 거야. 그리고 그러면 저평가된 이런 자동차 회사들 중에 사업 영역 뚜렷한 테마주 찾으시는 분들 요 회사 보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주가가 이렇게 눌려 있길래 이렇게 얘기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 차트 보니까 어때요? 너무 많이 내렸네요. 차트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네. 자, 이건 2024년 1월부터의 차트인데요. 그냥 쭉 내렸어요. 안 내리는 척 하다가 또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랙 먼데이 때 한번 좀 큰 폭의 하락이 있고 나서 반등하는 척 하다가 또 내려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얘네 어디까지 내려가나 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지워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 평가가 너무 절하가 됐다. 요걸 봤을 때요.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좀 하락이 나왔는데 적어도 3,200원에서 3,300원 선에서는 주가 탄탄하게 지지하다가 금리 인하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동차, 뭐 완성차로 이런 섹터 수급이 들어오는 순간 한 번에 뛸 거라고 봅니다. 이 회사 보통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참 명심하시고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자동차 관련주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관련주의 정확한 종목명,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오늘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대학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